자,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가입한 종신보험의 진실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어떻게 판매가 되었는지, 종신보험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영상에서 다 밝힐 거기 때문에 내가 종신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종신보험 가입을 권유받았다면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야 합니다. 저도 보험 설계사지만 종신보험을 좋아하지 않고 단 한 건의 종신보험도 판매해보지 않았음을 자신하기 때문에 100% 고객분들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많은 변화를 가져갔으며 오래된 종신보험의 경우에는 어떻게 유지하는 게 좋은지 두 가지 방법도 알려드릴 테니까요. 이번 영상은 많은 분들께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종신보험의 진짜 의미부터 알아볼게요. 종신보험은 순수 기능은 사망금입니다. 피보험자가 사망할 때까지 보험이 지속되는 사망보험의 한 종류죠. 만기가 없기 때문에 피보험자가 언제 사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이렇듯 순수한 종신보험의 기능은 내가 사망했을 때 유가족들에게 사망보험금을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능만 가지고 가입하라고 하면 누가 가입을 할까요? 그래서 종신보험은 총 3가지 방법으로 판매되고 있는데요. 첫째는 사망보장, 둘째 상속세 대비, 셋째 저축목적. 사실 요즘 저축목적의 단기납 종신으로 판매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신보험을 5년, 7년 짧게 납입하고 납입 종료 이후에 해지해서 납입보험료의 100% 이상을 해지환급금으로 가져가는 거죠. 근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저축목적의 보험은 없는 게 맞습니다. 금감원에서도 종신보험을 저축보험으로 둔갑해서 판매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근데 따지고 보면 보험은 금융상품의 한 형태입니다. 종신보험이 재테크의 한 수단으로서 기대하는 부분은 10년 이상 지났을 때 비과세 혜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옛날 종신보험은 이율도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었고 가입한 지 10년이 지났다면 사업비도 거의 빠진 상태라서 재테크의 수단으로 남겨두셔도 좋을 듯 합니다. 하지만 지금 재테크 목적으로 종신을 5년, 7년짜리 가입한다?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어릴 때 부모님이 넣어주신 종신보험이 있을 수도 있고 강요에 못 이겨 가입한 종신보험도 있을 텐데요. 종신보험을 가입할 때 자주 들어본 말이 있을 겁니다. 진실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암보험은 암에 걸리지 않으면 보험금을 받지 못하지만 종신보험의 경우에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죽기 때문에 100%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서 무조건 이득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100% 보장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그 어떤 보험보다 비쌉니다. 대한민국 평균 수명이 80에서 90세 사이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남은 인생 동안 내야 할 돈을 10년, 20년 만에 다 내야 하는 보험인 거죠. 그래서 보험료가 비쌉니다. 100% 사망금을 받지만 그래서 그만큼 비싼 보험, 이게 종신보험입니다. 그리고 종신보험에 지출한 보험료는 다른 투자 기회에 사용할 수 있는 자본이 됩니다. 종신보험 대신 주식, 부동산 등에 자금을 투자했다면 단기적, 장기적으로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종신보험은 보험금 수령 확률이 100%지만 수령 시점이 불확실합니다. 무조건 이득은 아닌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종신보험은 부자들이 많이 가입하는 보험인데요. 부자들이 가입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 아시죠? 자산이 많은 부자들은 사망하게 되면 상속세가 과도하게 발생되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으로 자녀들의 상속세를 미리 대비하기 위해 종신보험을 가입하기도 합니다. 사망 시 지급되는 보험금은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상속세를 줄이기 위한 전략으로 활용도 하거든요. 하지만 이것은 부자들에게 유리한 점일 뿐입니다. 근데 이것을 부자들도 가입하니 우리도 가입해야 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 상속세 걱정이 크지 않은 일반인들에게는 전혀 필요 없는 보험이기도 합니다. 혹시 부자들이 많이 가입하니까 나도 가입해야겠다며 가입하신 분 있으신가요? 자, 세 번째, 나이가 들어 종신보험이 필요 없어지면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어요. 연금을 받으며 노후 대비하실 수도 있으니 정말 좋죠. 자, 종신보험을 연금으로 전환하게 될 경우 해지 환급금을 기준으로 연금을 나눠받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연금이 얼마 되지도 않고 겨우 만들어놨던 비과세 혜택이나 복리 혜택도 사라지기 때문에 고객 입장에서는 좋을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냈던 돈을 한 번에 받는 것도 모자라서 나눠서 받는다고 하면 누구한테 좋은 일일까요? 절대 연금으로 전환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이렇게 종신보험을 가입할 때 많이 듣는 얘기 3가지를 골라봤는데요. 혹시 내가 들었던 얘기와 똑같은가요? 들어보니 종신보험을 가입한 게 잘못된 것 같다, 혹은 정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근데 무턱대고 해지를 하면 무조건 고객이 손해입니다. 그런 분들은 이런 방법을 써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지금부터 해지보다 더 큰 손해를 보지 않고 종신보험을 유지할 수 있는 2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본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자, 첫 번째는 감액제도입니다. 감액제도와 감액 완납제도 2가지로 나뉘는데요. 감액제도는 일부 특약을 축소해서 보험료를 줄이는 제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사망보험금 1억 원을 5천만 원으로 줄이는 것을 감액이라고 하는데요. 이 줄어든 보장금액만큼 보험료가 줄어듭니다. 다만 감액을 하게 되면 보험료는 줄지만 매월 보험료는 계속 납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액 완납 제도는 다른 말로 감액 일시납 제도라고 하는데요. 단어 그대로 보장을 줄이고 보험료를 완납 처리하는 겁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해약 환급금만큼의 보장을 일시납 처리를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면 사망보험금 1억 원을 5천만 원으로 줄이면서 발생하는 해약 환급금으로 남은 보험료를 한꺼번에 일시납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감액 완납을 하면 더 이상 보험료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보장금액을 감액하는 것과 비슷하지만 해지 환급금으로 완납 처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건 보장기간은 줄이기 싫고 보험료 납부가 어렵거나 새로운 보험을 가입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하면 좋은 제도입니다. 다만 해지환급금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앞의 경우처럼 사망보험금이 총 납입보험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살아서 보장받는 특약이 좋지 않다면 해지 후 신규 가입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신규 가입이 어려운 유병력자분들, 앞으로 납입할 보험료는 여유가 되지 않고 보험을 새로 다시 가입하자니 병력이 많아 가입이 어려운 분들은 감액 완납을 활용해서 보험료를 절감하고 실손보험이라도 최대한 유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간혹 감액 완납을 한 후 나중에 보험 해지를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감액 완납하기 전보다 해지 환급금이 현저히 적어진다는 점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즉, 감액 완납은 매월 불필요한 보험료를 내지 않고 남은 보험기간 동안 보장만 받고 새로운 건강보험을 진행하신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보험회사마다 감액 완납 시 주계약인 사망보험금 이외에 건강보장 특약이 삭제되는 경우도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 보험사에 정확하게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연장 정기 제도입니다. 감액 완납 제도는 보장기간은 그대로 두고 보장금액을 줄이는 방법이지만 연장 정기는 그 반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연장 정기는 보장금액은 변동되지 않고 보장받는 기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보장금액이 1억 원이고 보장기간이 종신인 경우 연장 정기를 신청하면 보장금액 1억 원은 변동이 없지만 보장받는 기간이 종신에서 80세 혹은 70세 만기 등 지정한 기간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연장 정기 제도도 마찬가지로 보험회사마다 주계약 이외에 건강보장 특약이 삭제되는 경우도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 보험사에 정확히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종신보험을 유지하거나 해지하는 것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리모델링을 진행하는 경우 체크해야 할 점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옛날 종신보험에는 1세대 실손의료비, 1~3종 수술비, 갑상선암이 일반암 진단비를 받는 등 지금은 가입할 수 없는 보장 내용이 좋은 특약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해지보단 주계약인 사망보험금을 줄이고 좋은 특약들은 살릴 수 있는 최소한의 보험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사망보험금을 줄인 만큼 매월 납부 보험료는 줄어들고 좋은 특약은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만 신규로 준비하면 더할 나위 없는 보험 리모델링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방식이라면 매월 납입보험료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고 종신보험을 완전히 해지하거나 연금으로 전환했을 때 발생하는 불이익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간간히 예전에 종신보험을 가입한 분들이 좋은 특약은 살아있을 때 혜택을 받고 남은 사망보험금으로 본인 장례비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활용하려는 분들도 있고 또한 병치레를 오랫동안 했다면 사망보험금으로 그동안 사용한 간병비 등의 의료비를 가족들에게 어느 정도 돌려줄 수 있다는 것에 의미를 둘 수 있겠죠. 어떤 것이든 생각과 계획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종신보험의 진실과 해지하지 않고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저는 종신보험을 싫어하지만 분명히 역할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가입을 했다거나 잘못된 종신보험의 구조라면 확실히 정리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이 서네요. 혹시 종신보험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되신다면 김영웅의 보험노트를 통해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은 비싼 비용이 들지 않게 무료로 진행되고요. 제가 직접 연락을 드리기 때문에 믿고 받아보셔도 좋습니다. 여러분께 손해가 되는 것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연락은 제 전화번호나 영상 고정 댓글에 카카오톡 1:1 채팅방을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보험 가입할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10가지 있는 거 아시나요? 이것만 지키면 정말 보험을 실패 없이 가입하실 수 있는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앞에 있는 영상을 클릭해 주세요.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일로부터 1년입니다.